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모두 다가 조심스러운 나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자 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 파산에 이어 법인 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개인들은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혹시나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참조하여 법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인 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파산과 관련하여 파산 관제인에게 우선 회사의 세무, 회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됩니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통상 일주일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채무자 회사, 즉 신청회사 대표이사에게 질문사항을 먼저 보냅니다. 이거에 일반 개인 파산과 다른 부분입니다. 두 번째, 파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 인허가권, 관할 관청의 허가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특히 최근에 법인회사가 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쌍방계약을 갖다가 있었는데 그걸 이행했다든가, 아니면 임원이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던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통상적인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든가 기타 여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파산과 달리 법인 파산은 신청 시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하는 회사가 어떤 신청 비용을 낼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실제 회사가 만약에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있으면 이것을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각한 후 그 금액으로 법원에다 신청하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금액으로 법원에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어차피 신청 비용은 재단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제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만약 법원에서 요구하는 법업 민사연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파산하는 회사의 자산 상황, 즉 자본과 부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며, 법인 파산의 경우는 파산 관제인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만 파산 절차가 진행되기에 파산 관제인 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통상 해당 회사의 부채에 따라
부채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산 관제인 비용도 많아집니다. 통상적인 기준이지만은 이 외에도 회사의 상황, 자산 규모, 직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파산 관제인 비용, 즉 법원 예납금을 미리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개인 파산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파산회사의 세무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무소 담당자와 항상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며, 또한 대부분 다 회계사무소의 경우 담당하는 직원이 법인 파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 요구하는 자료나 법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잘 설명하여 해당되는 자료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한 파산하는 데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파산회사의 직원수, 노동조합, 노사단체, 취업규칙, 임금, 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파산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파산 질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많은 회사가 파산할 경우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는 정관, 주주 중에서도 특수한 관계, 즉 부자관계, 모조관계 등 관계회사, 자회사에 대한 임원 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산을 신청할 대부분의 회사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자산이 있다면 신청과 동시에 보존 처분도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또한 회사를 위해서 보증을 한 임원, 주주 등도 파악을 하고 회사 임원이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는지 등을 파악을 해야 되며 여기는 민사소송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의 가족이 신청하는 회사, 즉 파산회사에 채무 보증을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보증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 파산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부인권 횡사, 부인권이 뭐냐면은 거짓으로 계약을 했다든가 거짓으로 부채를 발생했다든가 변제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행을 하지 못한 미이행 계약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법인 회사의 경우 대부분 영세업자의 경우에는 가족, 즉 특수관계인이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인이 파산을 하고 실체가 없어지더라도 그에 따른 일반 상거래 채무나 일반 채무는 법인과 함께 소멸되지만은 나머지 채무, 즉 조세 채무라든가 4대 보험 이와 조세 성격의 채무는 2차 납부자, 즉 대표이사나 주주나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족회사로 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 파산을 할 경우 회사를 위해서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가족들이 보증을 한 경우에는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사기, 그 다음 부정수표 단속법, 사기 파산죄, 도박, 사치 이와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의 개인 파산을 신청해도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대표이사는 통상 회사의 자금에 대해서 본인 의지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나름 본인이 이와 같은 곳에 지출을 하면은 개인적인 파산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한 질병,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이와 같은 여건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사람 대표이사나 가족의 심리 상태가 힘들어져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건강 상태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즉 개인 파산할 때 이와 같은 자료도 추가로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법인 파산 시 법원에 내는 민사연합금, 즉 파산 관제인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총액이 5억 원 미만은 500만 원,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이 700만 원, 10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이 1000만 원, 30억 원에서 50억 미만 사이가 1200만 원,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 사이가 1500만 원, 100억 원 이상이 2000만 원 이상입니다. 통상 이와 같은 규모로 민사연합금을 미리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시고, 혹시나 코로나 사태, 우한 폐렴 사태 이후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법인 파산을 하여야 할 경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법인 파산과 관련하여 의문이 계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 사무실은 부산에 있기에 지역번호 051-507-7024가 사무실 전화번호이며, 저 핸드폰 번호는 010-9932-4834로 연락해 주시면 성의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